안녕하세요, 두산팬 여러분. 저는 홍보팀의 함태수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송혜슬 리포터가 이천에서 2군 경기를 준비하는 관계로 제가 땜빵으로 좀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명의 담당 기자분들이죠. 김민경 기자 그리고 이유관 기자님과 함께 좀 심도 깊은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김민경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포티비니스 김민경입니다. 네, 이유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마이데일리 이효광입니다. 네, 뭐 일단 좀 간략하게 지난주 경기를 좀 정리하고 가면요. 기아, 키움과 차례로 맞붙었고 기아를 상대로는 2승 1패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키움을 상대로는 1승 2패. 그래서 지난주 5할 승률을 거뒀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좀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고자 키워드를 좀 정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해요. 그래서 먼저 정한 키워드가 바로 투수 조장님 유희관 선수입니다. 올 시즌 유희관 선수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이유관 기자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유희관 선수는 지금 최근에 5월 들어서 두산의 어떻게 보면 토종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린드블럼 선수와 동급의 투구를 펼치는 그런 선수가 됐는데요. 일단은 지난주 경기를 보면은 광주에서는 10개의 피안타를 맞았지만 6이닝 동안 2실점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며 승리 투수가 됐고, 또 반면에 잠실에서 키움을 만났을 때는 7이닝 동안 2실점하고 1자책점을 기록했지만 또 타선 지원이 없어서 승리를 챙기지 못했는데요. 일단은 5월 7일 지금 기아전부터 보면 6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고 그중에 4경기가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예요. 또 최근 그러니까 6경기 성적 자체가 2승 1패에 평균 자책점 1.26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수치인데 일단 승리가 2승밖에 없다는 게 조금 승운이 많이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가 그렇게 많다는 건 정말 잘해주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왜 이렇게 잘 하고 있을까? 사실은 뭐 2014, 15년 엄청 잘했던 투수고 지난해 조금 부침을 겪었는데 원래 좀 본 모습을 되찾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비결은 무엇일까?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얘기해보고 싶은데 김 기자님 좀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뭐 분석을 좀 해보셨어요? 일단 피안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네, 작년에 가장 힘들었던 시즌이 작년이었는데 작년 피안타율이 3할 3푼 1리까지 치솟았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그 2할 7푼 6리까지 떨어졌어요. 유의미한 수치 변화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피안타율이 낮다는 건 주자가 나가는 횟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니까 뭐 본인의 계산대로 좀 공을 마운드에서 던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풀타임 때부터 비교하면 좀 어떤가요 지금? 첫 풀타임 때는 2013년이죠. 네. 2할 6푼 2리. 네. 보통 다 2할 후반대네요, 그죠? 네. 네, 유희관 선수가 꾸준히 말하는 게 있어요. 난 피안타율이 낮은 투수가 아니다. 아, 네. 나는 위기 관리 대처하는 투수다. 네. 그런 이야기. 네. 나는 그렇게 피안타율이 원래부터 낮은 투수가 아닌데 작년에는 솔직히 많이 높긴 했죠. 네. 네, 어쨌든 이 피안타율을 떨어뜨린 비결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근데 감독님이 늘 강조하시는 거는 유희관 선수는 안 맞으려면 몸 쪽에 반드시 직구를 던져야 되는데 작년에는 몸 쪽에 직구를 거의 못 던졌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몸 쪽에 직구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변화구도 던지고 좀 이렇게 제구력을 활용해서 상대 타선을 요리하고 있다라고 네.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이 기자님 지금 피안타율이 나왔는데 네. 또 뭐 굉장히 유심히 살펴봐야 될 세부 기록이 있다고요. 피안타율과 관련해서. 그렇죠. 일단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리그에서 지금 3할 이상 치는 타자들 상대로 네. 피안타율이 역시 3할이 안 됩니다. 2할 9푼 3리고 네. 이제 이걸 다른 어떤 KBO 리그 정상급 투수랑 비교를 하자면 김광현 선수가 이제 2할 8푼 7리, 네. 또 양현종 선수가 3할 8리예요 지금. 네. 네. 그래서 거의 뭐 이 선수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반면에 이제 주자 없을 때는 피안타율이 3할 1푼인데 네. 주자가 있을 때 2할 2푼 8리로 떨어지고 네. 또 득점권에서는 1할 7푼 1리까지 떨어집니다. 이 말 자체는 주자가 나갔을 때 조금 더 몸쪽 승부를 즐겨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라 해야 될까 도망가지 않는 투구를 주자가 오히려 있을 때 더 네. 한다고 볼 수 있고,
또 피안타율 말고도 또 찾아온 게 일단 홈런도 많이 줄었어요 사실. 예, 그래서 예. 9이닝당 피홈런이 작년에 1.47이었는데 이제 올해가 0.23으로 좀 굉장히 줄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아직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18승을 거뒀던 2015 시즌에 1.09개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 추세대로 간다면 2015 시즌보다도 조금 더 안정된 투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네.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게 공인구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 시범 경기 때부터 김태형 감독님이나 코칭 스태프가 한 얘기가 구위가 상당히 볼 끝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구위가 좋아졌으니까 네. 그랬겠죠. 네. 그래서 뭐 구위가 왜 좋아졌는지를 분석하다 보니 또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구위가 좋아진 거에 대해서 솔직히 이 굉장히 그 캠프부터 키워드가 유희관 선수의 체중 감량이었어요. 네. 이제 한 8kg 네. 정도 뺐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유의미한 변화이냐라고 네. 했을 때 유희관 선수는 확실히 마운드에서 훨씬 몸이 가볍고 좀 뭐 이렇게 회전? 몸의 회전? 뭐 이런 네. 거 할 때 조금 더 이렇게 잘 되는 것 같다? 네. 라고 의미를 조금 유의미하게 받고 감독님께서는 여름이면 돌아올 것이다. 네. 같은 그런 잘 먹는 사람들로서 네. 여름이면 돌아오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굉장히 유지 잘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뭐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서 저탄수화물 고단백 그건가요? 뭐 그런 것 같은데 캠프 때부터 본인이 엄청 신경을 썼고 식단 조절을 했고 그러면서 뭐 사실 시즌 초반 그리고 조금 지났을 때 어느 정도 사이클은 있었는데 그래서 또 일부 기사가 뭐 유희관이 뭐 어쨌다 저쨌다 좀 안 좋은 기사도 나왔는데 결국 그 좋았던 모습을 되찾고 지금 피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한 선수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이호강 기자님은 또 유희관 선수에 대해 할 말이 또 있으신가요? 뭐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네. 이제 좀 올해 투구하면서 릴리스 포인트를 조금 앞쪽에다 둔다는 얘기를 네.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은 어차피 유희관 선수가 이제 평균 구속이 128km 요 정도에 머무는 수수지만 네. 조금이라도 앞쪽에서 던지면서 약간 공을 약간 빠르게 좀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착시 효과, 네. 약간 타자들이 체감하는 구속을 좀 늘릴 수 있는 네. 그런 변화도 생기면서 또 예전 그 2015 시즌 그 모습을 다시 찾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뭐 저도 사실 2013년부터 유희관 선수를 봤지만 올해는 이 벤치에서 유희관 선수를 바라보면서 이 피칭에 대한 확신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희관 선수에게 최대한 맡겨주고 뭐 위기 상황에서도 뭐 지금 성적 기록 자체가 득점권에서 뭐 1할 7푼 1, 2밖에 안 되는 이 피안투 결국은 벤치가 그만큼 믿고 계속 마운드에 던지게 해주고 뭐 이런 좋은 영향이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싶네요. 자, 조금 승운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승리운만 조금. 제가 안 오면 된다고. 그런가요? 네. 김민경 기자가 오면 유희관이 못 던진다. 근데 지금 성적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갔을 5월에 때 많이 갔잖아요. 여기가. 네, 그 광주에서 3승할 때 저 있었어요. 그 징크스는 깨졌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두산 타자들이 조금 잘 쳐야 한다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야수 도움이 좀 필요하고. 자, 그럼 다음 얘기로 지난주 뭐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 이영하 선수입니다. 이영하 선수가 좀 벌투 논란도 있었고 뭐 여러 기사가 쏟아지는 뭐 예전에 뭐 승부 조작 제안을 받고 그걸 단호히 거절했을 때만큼 좀 비슷한 집중을 받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큰 부담감 속에서 아주 잘 던졌습니다. 6이닝 6피안타 무사사구 6K 1실점 키움 타선을 상대로 퀄리티 스타트에 성공했고 당시 김민경 기자님 현장에 계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저도 있었고요. 굳이 들을 필요가 있나요? 직접 보시지 않았나요? 옆에 계셨잖아요. 이날 뭐 이영하 선수 이전 등판과 차이가 있다면 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뭐 감독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는 그 직전 등판 때 수원에서 이영하 네. 선수의 가장 투구에서 잘못됐던 점, 1회 전력 투구를 하지 않은 점을 꼽아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회 그때 보니까 구속이 저는 경기를 그날 직접 보진 못했는데 한 뭐 130 후반대? 네, 맞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떨어질 정도로. 그래서 감독님께서 표현하시기로는 약간 마운드에서 캐치볼을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전력을 다 하지 않는 느낌?
근데 이영하 선수는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네, 긴 이닝을 더 던지고 싶어서 네. 조절을 한 것도 있고 또 볼넷이 조금 안 좋아진 기간에 볼넷이 많았어요. 네. 볼이 많아서 좀 제구도 좀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럴 때 보통 살살 던지라고 코치님들이 조언을 해주시거든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캐치볼 할 때 하는 거였는데 네. 이제 경험이 부족한 선수니까 그렇죠. 좀 그렇게 됐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어느 날이죠? 그날이요. 키움이랑 할 때. 네, 키움이랑 네. 하는 그날. 금요일. 네, 금요일에 네. 1회부터 이제 148km 빡빡 꽂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확히 문제점을 이해하고 예, 바꾸려고 노력을 해서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결과도 설명을 해줬죠. 6이닝 1실점. 네. 그래서 이제 이영하 선수가 경기 끝나고 느낀 점 이런 걸 얘기했을 때 7, 8이닝 이렇게 살살 던져서 7, 8이닝을 버티는 것보다 내가 전력 투구를 해서 6이닝을 던지더라도 적은 실점으로 막는 게 네. 그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네. 네. 굉장히 어른스럽네요. 어른이죠, 뭐 옛날 네, 같은 어른입니다. 결혼할 나이에요. 23살이. 네. 만 22세니까요. 그렇죠. 만 22세니까. 네. 이우광 기자님 좀 어떻게 저는- 보셨어요? 저는 이제 수원에서 그때 13실점 했을 때는 있었고 네. 키움 전에는 그거는 그냥 TV를 통해서 봤는데 네. 그 뭔가 확실히 아까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잠실에서 했을 때는 뭔가 좀 직구가 네. 이렇게 뭔가 눌려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확실히 그 가장 장점인 그 좌우 아래쪽을 꽂는 그 코너웍을 통해서 네. 계속 어떻게 보면은 147km 정도의 직구를 유지를 했어요. 근데 네. 이제 KT랑 그때 했을 때는 좀 1회 공 던지는 거 봤을 때 약간 공이 이렇게 좀 휘날린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네네. 이제 뭐 로하스 선수한테 홈런을 2개 맞고 막 그랬는데 요번에 봤을 때는 좀 그 일단 표정 자체도 엄청 비장했고 네, 그리고 예. 일단 그 뭔가 그 다부진 투구가 계속 이어지면서 좀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그때 그 벌투 논란 됐던 게 14실점이 약간 약이 된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이영하 선수는 지금 두산에서 이제 어쨌든 이번에 프리미어 12도 있고 또 도쿄 올림픽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좀 뽑혀서 네. 좀 어쨌든 국위 선양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더 커야 될 우리나라 우한 에이스로 성장해야 될 투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그 13실점이 좀 좋은 약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담이지만 사실 김태형 감독님이요 이영하 선수가 저번에 불펜 피치를 하는데 옆에서 좀 지켜보면서 몇 감탄사를 섞으면서 야 볼 좋아졌다 포크볼 이렇게 떨어지는 거 처음 봤다 하면서 뭐 태극마크 달아야지 뭐 이렇게 농담도 하시고 그만큼 좀 아끼는 투수라는 점을 좀 팬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뭐 이영하 선수 얘기를 하면 이영하 선수 코칭 스태프 말고 선후배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배는 완급 조절을 해라, 긴 이닝 버텨야 된다, 1회는 살살 던져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어떤 선배는 1회부터 베스트로 꽂아라, 너가 할 5이닝만 막는다는 각오를 해라. 뭐 이런 여러 야구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이런 조언을 들으면서 본인이 좀 헷갈렸던 것 같은데 일단 어리니까 뭐 이 경험도 해보고 저 경험도 해보고 뭐 천만다행으로 어쨌든 바로 뭐 자신의 공을 한 경기 만에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뭐 대단한 선수다라는 좀 생각을 야구장에서 집에서 많이 해봤습니다. 예. 항상 운전하실 때 네, 운전할 때도 예. 자기 전에 솔직히 해보고. 저는 근데 벌투 논란이 크게 공감은 안 됐던 게 네. 진짜 괜찮으세요 이런 말씀? 저는 괜찮습니다. 네, 네, 왜냐면은 일단 4이닝 109인데 109가 네. 선발 투수로서는 그렇게 많은 투구수가 아니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요. 그냥 최소한의 책임은 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영하 선수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난 더 던지라고 했으면 더 던졌을 거라고 또 얘기를 했고 이제 감독님께서 진짜로 이영하 선수를 엄청 아끼세요. 옆에서 봐도 네. 말씀하셨듯이 진짜 아끼시고 캠프 때부터 정말 우리 두산 미래로 키워보겠다고 할 정도로 정말 큰 선수로 키우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도 한번 경험해 봐라라고 약간 그런 거죠. 사자 키울 때 네. 벼랑 사자요? 사자 곰도 아니고 사자를 원래 사자 아닌가요? 삼성 라이온즈?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원래 사자를 이렇게 벼랑 끝에서 떨어뜨려서 네, 그렇죠. 사는 사자만 키우는 거 아닌가요?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안 받아주실 건가요? 갑자기 예술 사자가 리포터는 나와서 이런 거 다 받아준단 아, 받아줘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땜빵이죠. 아니 뭐 캠프에 김명희 기자 같이 가셨지만 그때 사실 이영하 선수를 일찌감치 4선발로 확정한 게 이 선수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 이영하 선수도 그때 일찍 선발로 확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했고 또 그걸 대비해서 굉장히 체력 훈련도 많이 할 수 있게 시간을 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했고 또 이제 제가 감독님한테 그때 한참 이제 선발 정하셨어요? 했을 때 영하까지 정했어요. 그래서 진짜로요? 제가 한 3-4번 진짜 이영하 선수가 4선발일 때 맞다니까요. 그때는 진짜 약간 예측하기 힘든 네, 그죠. 네, 그런 거였는데 진짜 딱 확실하게 맞다고 그만 물어보라고 제가 2번 3번 확인하니까 네. 맞으니까 기사 써도 된다고. 아 그렇게까지 네. 말씀하셨나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뭐 사실 이영하 선수가 이 뭐 본인의 기량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선발 자리를 꿰찬 건데 이 선수가 뭐 제가 이제 설린고를 졸업하고 갓 프로에 왔을 때는 일단 직구는 좋았는데 슬라이더라고 던지는 공이 커브와 슬라이더 중간 형태 그러니까 슬러브 정도 속도밖에 안 나고 뭐 투피치 투수였고 전형적인 좀 선발로 크기에는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투수였는데 정말 지금 던지는 거 보면 포피치 투수가 되면서 긴 이닝을 믿고 맡겨도 되는 투수로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수로 성장했는지 좀 김민경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이영하 선수가 이 두산에 와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코치님이 계세요. 네네. 누굴 것 같으세요? 갑자기 누구죠? 퀴즈를 누굴까요? 혹시 그분 아닌가요? 아 이거 진짜 합이 안 맞네. 자 본인 입으로 빨리. 네, 권명철 네, 코치님인데요. 이영하 선수가 입단했을 당시에는 아마 2군에 네.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군에서 이영하 선수랑 같이 있을 때 이제 포크볼 그립을 좀 바꿔보라고. 네. 그래서 포크볼 그립도 좀 손을 봐주시고 그리고 또 뭐 이영하 선수가 좀 성장할 수 있게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다고. 그래서 이영하 선수가 늘 감사한 분으로 권명철 코치님을 꼽더라고요. 네네. 권명식 코치님이 뭐 이렇게 툭툭 내뱉는 말 속에 참 정이 있고. 그렇죠. 네. 네, 선수들 사이에서는 권구라라고 네. 네, 불리더라고요. 건구라요. 네, 좀 독설, 애정 섞인 독설이라고 네, 할까요? 독설에 내가 김구라를 빗대어서 네. 이제 권구라라고 불리고 계시는데 네. 정말 그런 직설 선수들이 그렇게 직설을 딱 해주면 딱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요, 제가 뭐 야구를 잘은 모르지만 뭐 포인트 찝어 주시는 그런 장면들만 봐도 어린 선수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좀 따끔하게 가슴을 후벼 파는 말도 가끔 하시지만 그러면서 선수들이 친해져요. 따끔한데 네. 친해져요. 네. 그죠? 그리고 제가 조금 놀랐던 거는 네. 솔직히 저는 권명철 코치님을 가까이서 제대로 본 게 작년 마무리 캠프 때였어요. 네. 그래서 선수들을 어떻게 코칭하고 계시는지 저는 볼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보니까 정말 그런 독설을 하시지만 진짜로 준비를 되게 철저히 하신다고 생각한 게 네. 정말 카메라로 선수들 투구 동작 다 찍고 다 네. 갖고 계시고요. 진짜 김선우 위원, 현재 위원, 네네. 해설위원 선수 시절 거부터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 핸드폰 안에 아니요, 그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 네, 권명철 어디 코치. 건가요? 오래가네요. 그 구입한 지 6년 됐다고 아. 하셨는데 그게 다 이렇게 갖고 있는 거를 네네. 넣어두시나 봐요. 그게 골프 영상 카메라라고 네. 이렇게 이렇게 궤적 볼 때 네네. 쓰는 건데 그게 선수들 팔이나 뭐 이런 거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그걸로 다 찍어서 네. 은퇴한 선수들은 이제 용량이 부족하니까 지우고 네, 좀 이렇게 좀 유의미한 영상들 위주로 남겨두고 이제 지금 있는 선수들은 옛날 그림을 다시 보고 좀 되찾는 경우도 있잖아요. 뭔가 네, 그렇죠. 안 맞을 때 네. 그럴 때 자료를 다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노력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만큼 뭐 그라운드 밖에서 단순히 쉬는 게 아니고 정말
선수들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 수석 코치님께서 이렇게 노력을 누가 하십니다. 쉰다고 아니 하던가요? 어떤 쉬는 코치님도 계신가요? 아, 그렇죠. 지금 누가 쉬시는 제가 거죠? 지금 땜빵이라서 제가 이렇게 준비가 안 됐는데 저처럼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는 반면 우리 코치님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죠. 전 쉬는 분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쉬는 코치는 이상하네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산에는. 이상하다. 월요일 같은 날은 쉬어야죠, 코치님들도. 저는 함태수 과장님이 쉬는 건 많이 봤는데 저기 자 이게 대본을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이영하 선수가 지금 그래서 1군에서 던진 지가 올해가 3년째입니다. 이호관 기자님. 지금 이 선수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어느 선수를 좀 떠올리면 될까요? 글쎄요, 이게 지금 뭐 리그 자체가 네. 우한 투수가 사실 잘 던지는 투수가 그렇게 뭐 떠오르는 투수가 많이 없는 네, 현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 데이터로 봤을 때 이런 좀 이영하 선수를 어떤 선수의 핏대에서 찾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 지금. 네. 그래서 뭐 옛날에 두산 같은 경우는 우한 투수 뭐 대표적인 투수를 꼽으라면은 뭐 사실 외국인 선수가 제일 많이 떠오르 뭐 더스틴 리퍼트라든지 네, 네. 그런 선수들이 토종 선수 사실 그렇게 크게 좀 더 과거로 많이 가야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이영하 선수가 올해 지금 네. 이렇게 던지는 것 자체가 두산도 물론 너무 좋은 거지만 네. 이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현상이 아닌가. 그리고 좀 이렇게 저는 좀 꾸준히 유지를 해서 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정말 세대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국가대표도. 그렇죠. 김광현, 양현종에서 이제 벗어나서 네. 정말 이제 이영하 뭐 또 다른 우한을 꼽자면 뭐 키움의 최원태 뭐 네. 이런 선수들이 좀 이제는 오른손 투수들이 많이 좀 잘해서 좀 국가대표 유니폼 입는 모습을 네.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스타 선수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뭐 궁극적으로는 두산뿐만 아니라 뭐 다른 팀도. 그래서 어린 선수들이 좀 잘 던지면 그래서 뭐 기분이 좋은 것 같고요. 선수 부모님만큼 저도 기분이 좋으니까 갑자기요? 그 정도로 갑자기요? 저희 아들도 빨리 야구 선수로 키워서 제가 아들 5살 아닌가요? FA 대박을. 만 2살인 만 2세. 아 그래요? 어, 만 2세였어요? 네. 자, 대본을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원래는 키워드를 저희가 유희관 그리고 이영하 선수만 하려고 했으나 김민경 기자님께서 또 추가를 해야 된다 해서 급하게 지금 넣었고요. 우리 기아전에서 아주 잘 던진 뭐 예상치 못한 등판에서도 꿋꿋이 자기 공을 던진 최원준 선수입니다. 최원준 선수. 그래서 이 선수는 뭐 저는 사실 뭐 신일고 때부터 좀 얘기를 들었던 선수인데 김민경 기자님 이 최원준 선수가 개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름을 받아서 이 최원준을 선택했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아실 텐데요. 거기 앞에 써 있는데 그걸 네, 그래서 네, 제가 취재를 요청드렸죠. 네, 근데 이름이 세 개 받은 건가요? 네, 3개 받았다고 하네요. 최우영, 최현서, 최원준 이렇게 3개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가 제일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최원준이요. 그래서 최원준이 됐습니다. 네, 왜 이걸 택했는지는 안 물어봤으니까. 그것까지 좀 물어보시지 그래요. 근데 이거는 그때 광주에서 얘기를 했어요. 아, 얘기를 아, 했어요? 이거는 네. 뭐냐면은 네, 이 준자가 네. 높을 준이래요. 높을 준. 아. 그래서 좀 안 아프고 이렇게 네. 높이 올라가고 싶다는 의미에서 네. 본인이 이거를 택했다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최원준 선수가 좀 계속 아팠거든요. 네, 여러모로. 네. 네. 근데 최원준 선수를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우관 기자님? 이 선수가 사실 동국대 시절 이 팀이 엄청 잘 나갔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은 최우준 선수는 일단 두산의 2017년 1차 지명입니다. 네, 네, 대졸 신인인데 1차 지명으로 이제 뽑힌 선수인데 네. 어떻게 보면 1차 지명이 됐다는 것 자체가 네. 정말 그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거죠. 사실 왜냐면은 상황 자체가 네. 일단은 곧 이 아마추어 시절에 일단 MCL 수술을 했고 네. 그리고 또 갑상선 쪽에 또 네. 이제 암이 발생해서 또 거기 수술을 또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두산이 어떻게 보면 잠재력을 보고 대졸 신인을 1차 지명을 뽑은 거잖아요. 네. 좀 많이 우여곡절이 많은 투수였는데 어쨌든 뭐 작년에도 사실 이제 또 두산 와서도 다시 갑상선 쪽에 다시 좀 재발을 해가지고 네. 다시 또 수술을 했고
그래서 작년에도 크게 활약을 못 펼치다가 이제 올해부터 좀 올해도 사실 뭐 이렇게 크게 두각을 안 보였지만 이제 기아전에 나와서 그때 이현우 선수가 내려갔을 때 네. 급히 올라와서 4이닝 무실점으로 좀 자기 공을 드디어 뿌렸는데 네. 엄청난 네, 공을 굉장히 전 진짜 인간 승리라고 봐요 진짜로. 이렇게 이 정도의 수술을 거쳐서 지금 마운드에 이렇게 던질 수 있다는 거는 네. 뭐 본인의 의지도 정말 높았겠지만 뭐 본인의 의지, 구단의 그런 지원, 또 본인이 원래 갖고 있는 능력 이런 게 합쳐진 네. 좀 굉장한 인간 승리라고 봅니다. 저는. 표현 좋습니다. 인간 승리. 수술 3번 받은 그러네요. 일반인도 수술 3번 받으면은 그죠? 예, 저도 지금 2번 받았는데 갑자기 또 수술 이력을 제가 갑자기 군대 때 축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제가 뭐한 번만 저도 더 받으면 인간 승리가. 최원준 선수 제가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선수가 제가 당시 신일고 코치님에게 좀 들었는데 1학년 때부터 뭐 사실상 에이스 역할을 했던 선수입니다. 고1 때부터 고1 때 뭐 당시 하주석 지금 한화에 있는 하주석 이런 선수와 함께 뭐 뛰면서 당시 타석에서는 하주석 선수가 뭐 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마운드에서는 최원준 선수, 당시 최동현 선수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근데 조금 2, 3학년 때 어떤 뭐 몇 가지 이유로 좀 마운드의 선 횟수가 줄면서 당시 드래프트에서는 뽑히지 못했지만 역시 동국대에서 또 지금 KT 고영표, LG에서 뛰다 지금 군복무 중인 양석환 선수 등과 동국대를 지속적으로 정상으로 이끌면서 두산이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뭐 최원준 선수가 지금 김희영 기자님 뭐 팔 각도를 좀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 지금 최원준 선수? 이제 2017년에 네. 이제 한창 그 갑상선 네. 재발 수술 받기 전인데 그때 팔을 그 최원준 선수가 사이드암이잖아요. 네. 약간 3쿼터처럼 살짝 올렸다고 네. 들었었어요. 네. 들었는데 올해 보니까 다시 좀 원위치로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내렸구나. 이 스피드를 좀 올리려고 팔각도를 올렸다가 지금 살짝 내렸는데 그때 광주 게임에서 보시면 그래도 스피드가 아주 잘 나옵니다. 그렇죠. 구속도 잘 나왔고 네. 또 그때 광주에서 들었던 거는 네. 지금 어쨌든 이 동국대 시절에 네. 그 이건열 감독 네, 네. 그 감독님이 지금까지도 네. 이렇게 계속 피드백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지금도 꾸준히 뭐 경기 끝나면 전화를 해서 네. 뭐 이런 부분이 좀 안 좋았다. 이거를 좀 더 잘해봐라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네. 또 그런 많은 수술 속에서도 이건열 감독님이 계속 이렇게 꾸준히 멘탈 관리도 해주시고 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기 때문에 네. 자기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다고 이렇게 항상 되게 그 감독님 언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최원준 선수가. 네. 대단하신 감독님이시네요. 그런 지도자가 있기에 저희 두산이 이런 보석을 얻지 않았나. 낯간지럽는. 올해는 구속을 네. 끌어올릴 만한 체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작년에는 운동을 많이 못해서 네. 체력이 아예 안 됐대요. 음, 근데 이제 올해는 체력도 되고 모든 게 다 준비됐으니까 네. 꽃 피워야죠. 1차 지명. 그렇죠. 저희가 뭐 1차 지명 선수들이 이영하, 최원준, 곽빈 이렇게 딱 든든하네요. 네, 든든해요. 네. 일단 뭐 지난주는 키워드 3가지로 유희관 선수, 이영환 선수, 최원준 선수 요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또 이번 주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한화와의 원정 경기 그리고 잠실로 돌아와서는 LG와 맞붙는데 담당 기자 2분을 모신 만큼 저는 그냥 좀 몇 승 몇 패 예상을 좀 듣고 싶어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래서 마치신 분께는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공헌하신 거네요. 드릴 수 방송에? 있도록 팀장님께 얘기를 해보고 몇 과정을 거치는 거죠?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 정말 맞추신다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뭘요? 그러니까 2개 다 맞춰야 되나요? 한화랑 LG. 그럼요, 다 맞춰야죠. 아니죠. 하나랑 LG랑 각각 하나씩 걸어.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일주일 다. 왜 예, 그런 게 일주일. 없죠? 담당 기자분이시라면 그 정도는 맞추셔야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먼저 이 주중 한화와의 3연전 저희 예상 선발 좀 어떻게 될까요, 이우광 기자님?
일단은 화요일 날 이제 아직 후렌코프 선수가 복귀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이현호 선수가 다시 나오고 네. 그리고 이용찬, 네. 이영하로 이어지는 네. 또 토종 네. 라인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3-2네요. 3-2. 3-2. 제 영어에 약해서 트로이카 뭐 이런 건가요? 그거 하려다가 안 되겠어요. 그리고 한화 예상 선발 말씀해 주시죠. 하나는 제가요? 하나는 김범수, 김민우, 서폴트가 나옵니다. 서폴드 아닌가요? 서폴 드로 알고 있습니다. 트? D로 끝날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D예요. D. 예. 트는 T고. T죠. 그렇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예상 선발은 이렇고요. 그러면 먼저 이유광 기자님부터 네. 몇 승 몇 패다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두산 방송이라 네. 3승이라고 하고 싶은데 네. 이제 좀 상품을 거셨으니까 네, 네. 저도 상품을 타기 위해서 네, 네. 일단 주중 3연전은 1승 2패로 예상합니다. 1승 2패. 네. 자, 먼저 이제 답만 듣겠습니다. 김민경 기자님. 저는 그러면 2승 1패 가겠습니다. 2승 1패. 자, 이게 뭐 3패 하셔도 돼요, 사실. 이게 뭐 3패는 3패는 안 할 것 같아요. 같습니다. 3패는. 얘기 좀 해볼게요. 아니 이렇게 정확히 맞히시기만 하면 돼요. 두산 관계자분께서 지금 아니요, 3패 아니요. 예상하시는 아니요, 건가요? 아니요. 3패 응원하시나요? 아니야. 자, 1승 1패를 먼저 예상하신 이유광 기자님의 어느 경기를 이길 것 같다를 꼽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유. 뭐 대략적인 뭐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일단 이 지금 하나랑 이제 4월 말에 이제 대전에서 붙었었어요. 네, 네. 근데 그 전에 뭐 잠실도 있었는데 이제 요번에 대전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 나왔던 이 김범수, 김민우 선수가 그때 대전에서 두산을 상대로 좀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수술이에요. 사실. 네. 그때 김범수 선수가 대전에서 본인의 데뷔 첫 선발승을 거뒀고 그렇죠. 또 김민우 선수도 좀 못하는데 갑자기 두산 만나가지고 그때 6이닝을 던졌어요 그때. 네. 그래서 잘 던졌고 또 반면에 그때 두산이 좀 이상하게 꼬였어요 그때 사실 네. 보니까 김범수, 김민우 선수 상대로. 요번에는 보니까 또 두산 선발진이 일단 이현호, 이용찬 선수가 나오는데 네. 이현호 선수랑 이용찬 선수가 사실 최근 등판이었던 광주 경기에서 둘 다 부진했어요 사실. 네. 물론 이제 다시 반등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일단 저는 이영하 선수가 나올 때는 확실하게 좀 승리를 이때도 물론 서폴드라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네. 그래도 이영하 선수 3패로 바꾸시겠습니까? 아니 1승 2패로 1승 2패로. 1승 네. 2패로 하겠습니다. 이영하 선수 나왔을 때 3패를 자꾸 추천하시네요.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그리고 거예요? 제가 아까 찾아봤는데 이영하 선수가 올해 두산 선발진 중에 득점주가 제일 높아요. 네, 6.38점이거든요. 네, 득점주. 네, 네. 제일 높아요 이영하 선수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영하 선수 나올 때 무조건 1승을 하고 네. 이현호, 이용찬 선수 나올 때도 좀 잘했으면 하겠지만 일단은 1승 2패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민경 기자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실 지난 시리즈 때 네. 김범수 선수랑 김민우 선수한테 두산 타자들이 많이 당했는데 네. 그렇게 당해야 할 공이 아니었어요. 네. 그거는 그 한용덕 하나 감독도 인정했어요. 이거 이렇게 이 친구들이 만족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좋은 공을 던진 것이 아니고. 네, 이 선수들이 제구가 뭐 유난히 잘 됐다거나 네, 그런 게 맞아요. 아니었는데 꼬였단 말이에요. 네, 네. 그게. 그래서 두산 타자들이라면 네. 2번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용찬, 이영하 선수면은 이제 좀 잡아줘야 되지 않나 네. 그런 거죠. 잡고 가야 하는 경기죠. 그래서 이번 점 1승 2패, 김명희 점 2승 1패. 저도 좀 예상을 할게요. 네. 저는 3승이요. 아까 3패라고 아까 3패를 강력히 아니죠. 주장하셨잖아요. 제가 상품을 먹기 위해서 먹는다고. 위장술을 쓴 거고. 방금 뭐 김민현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저희 선수들이 뭐 2번은 당하지 않습니다. 최강 두산 또 이 대전에 응원 오시는 팬들의 그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 또 저도 평일인데요. 평일인가요? 네. 저도 살짝 뒤에 가서 소리 치거든요, 맨날. 관중석 가서 그럼요. 소리 치시나요? 그럼 그게 아닌 줄 알았는데 이상하네.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사실 대전에서 조금 경기가 안 풀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뭐 저 포함해서 홍보팀도 많이 가고 또 담당 기자분들도 많이 가고 하니까 좀 이겼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LG전입니다. 뭐 맞붙기만 하면 뭐 세간의 관심을 끄는 경기죠.
예상 선발 또 이번에 들어봐야겠죠? 저희 이유관 기자님 예상 선발 두산은 이제 에이스 라인이 나갑니다. 네. 조시 린드블럼을 시작으로 유희관 그리고 일요일 선발로 아마 이현호 선수가 다시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네, 뭐 화요일 경기 결과에 따라서 조금 뭐 바뀔 수는 있겠는데 일단은 예상 선발이니까요. 그리고 LG는 어떨까요, 김민재? LG는 켈리, 이우찬, 류제국 이렇게 되네요. 아, 네. 뭐 이 부분도 예상 선발이니까 뭐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은 좀 드리고요. 요 경기도 좀 저희가 몇 승 몇 패인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번에 김민경 기자님부터. 저는 2승 1패 아, 갑니다. 2승 1패요. 네. 자, 이유는 나중에 듣고요. 이유관 기자님. 저도 주말은 2승 1패입니다. 아, 2승 1패. 네. 그래서 주중 3승 3패입니다. 저는 4승 2패네요. 아, 6승이십니까? 과장님 6승입니까? 저는 2승 우천 취소 하나. 예보를 또 보시고. 아니요, 저 감이 그렇습니다. 5승. 두산이 우치가 없는 저희 구단으로 알고 있는데 감이 왔습니다. 저 두산은 5승. 비를 5승에 피하고 있어요. 5승에 우천 취소 하나. 비가 오다가도 그치는 게 두산 그러니까요. 경기입니다. 두산은 예보가 있어도 안 와요. 두산 그래요? 경기는 올해. 그래도 할래요. 저도. 자, 그래서 이거는 5승 1패도 안 되는 거예요. 안 그죠? 됩니다. 저 5승. 네. 예. 무조건 취소가 돼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2승 1패를 먼저 말씀하신 김민경 기자님 이유. 아주 분석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는 네. 린드블럼과 유희관이 나가는데 네. 2승 못하면 안 되죠. 아, 객관적이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까? 저 투수만 보면은 납득이 갑니다. 원투펀치를 냈으면 네. 2승은 해야죠. 네. 그 이현호 선수 자리는 제가 봤을 때 네. 일주일에 2번 들어가는 것은 네. 조금 붙일 수도 있어서 지금 홍상성 선수도 있고 네. 최원준 선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현호 선수가 몇 이닝을 던지는지 봐야겠지만 네, 네. 그 두 선수가 대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확신을 할 수 없어서 네. 2승 1패입니다. 2승 1패. 이유광 기자님 이유를 저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일요일날 선발 투수는 그때 감독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일요일날 키움전에서. 네, 네. 근데 이제 최원준 선수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LG가 좌타가 많은 팀이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사이드암이 조금 좀 그럴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셔서 네. 그래서 이온 선수로 일단은 좀 간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도 근데 사실 뭐 홍상삼 선수가 나올 수 있다고도 보고 좀 여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 경기는 일단 일요일은 보류를 하고 네. 린드블럼 유희관 선수가 나올 때 네. 이제 승리를 하지 않을까. 근데 네. 이제 LG도 물론 선발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만만치 않아요. 네, LG도 만만치 않은데 또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이우찬 선수가 나올 때마다 LG는 이기더라고요. 네. 또 승리 뭐 요정이라고 막 LG에서 그러던데 그래도 일단 또 작년에 또 굉장히 LG한테 강했던 두산 아니었습니까? 네. 린드블럼도 요새 승리 요정 아닙니까? 맞죠. 뭐 그래서 늘 있어요. 승리 요정이죠. 요정이 둘이 나오는. 요정이요. 네. 근데 저 주말 LG전에 류제국 선수가 좀 예고돼 있는데 이 선수 저는 사실 최근 뭐 던지는 걸 잘 못 봤어요. 네. 최근 모습은 그걸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최근 모습은 그냥 재활했다는. 5회까지는 4경기 나왔는데 올해 네, 네, 네. 일단 5회까지는 무난하게 볼 수 있어요. 네. 5회까지. 근데 그 이상이 조금 흔들리는데 그렇다고 막 이렇게 압도적으로 그러진 않은데 네. 어쨌든 그냥 5회까지는 그냥 스무스하게 가는 네. 그런 스타일인데 보니까 올해 만나면 2년 만에 만나는 거더라고요. 네, 네. 보니까 17년에 8월 26일 날이 두산이랑 최근 경기였어요. 그래서 네. 그때 5이닝 3자책을 기록해 승리는 못 챙겼는데 네. 일단 뭐 일요일 날은 좀 타격전이 그래도 되지 않을까 두산이랑 LG랑. 네. 류제국 선수 뭐 워낙 변화무쌍한 공을 던져서 고등학교 때는 직구 시속이 엄청 빨랐는데 지금은 뭐 약간 스피드보다는 그렇죠. 이제 제구력으로. 네. 네. 제구력의 제자가 들어가나요? 류제국.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보면 김민경 기자님이 4승 2패, 이우광 기자님이 3승 3패, 그리고 제가 5승 우천치. 우치. 우치.
근데 이게 궁금한 게 네. 그냥 3승 3패가 어쨌든 되는데 네. 이제 꼭 그것도 다 맞아야 되는 거죠. 이제 한화를 예를 들어서 2승 1패하고 LG를 1승 2패했어요. 아, 그래서 3승 3패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그럼 하죠? 안 되죠. 그죠? 세부적인 것도 다 명확히 맞아야 되는 하죠. 거죠.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건 정확히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본인은 다 2승 1패. 아 어차피 상관없네요. 상관없는 거죠 그것은. 그죠? 정확히 하죠. 한화전 1승 2패. 일단 한 과장님이 일단 탈락을 하실 것 같아서. 아니요. 우천 취소는 전 제가 알기로 정말 다음 주에 비회가 없는 이런 한 방울 이렇게 나눌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맞아야 팟캐스트가 뜹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뜨시면 이제 주말에. 고정이에요. 고정 출연해서 이거 뜨면은 진짜 안 돼. 무슨 말을? 이렇게 뜬금없는 게 어이없이 맞아야 돼요. 그거 안 맞으면은 어떻게? 안 맞으면 그냥 뭐 바보 이미지로 가는 거고. 자, 이게 뭐 사실 제가 땜빵이라서 땜빵을 강조하시네요. 땜빵. 제가 군대 때도 참 땜빵물 많이 썼는데 이게 송혜슬 리포터가 하던 좀 방식에서 좀 탈피했어요. 네, 상큼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네. 칙칙한가요? 칙칙하고 상큼함도 많이 사라지고. 다시는 뭐한 5분 듣다가 다 꺼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 땜빵이니까 뭐. 5분 듣다 꺼버리면 여기까지도 안 와요. 아 그래요? 그럼 뭐 제가 뭐 권한은 없지만 여기까지 만약에 들으신 분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거 힘겹게 오신 분들. 지금 힘겹게 듣고 있는 분이 이게 유튜브 몇 분 몇 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몇 분 몇 초다 쓰시는 분께 댓글로. 네 중앙석 시원하게 한번 오. 건의해서 또 팀장님께 확인해야 하는 거 확인해야 아니에요? 되지만 결제 받아야 돼. 그렇지. 제가 지금 잠깐만 직접 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어요. 저는 땜빵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뭐 이런 건데 제가 뭐 무슨 단어를 써서 딱 해야 될까? 팀장님한테 지금 오케이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정도는 우리 팀장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함 과장이 오케이 뭐? 한 지금 이 시점이 여기 이렇게 여기. 하세요. 아 여기로 할까요? 네. 자 할게요. 하나 둘 셋 여기 이게 몇 분 몇 초에 있는지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원하시는 날짜에 중앙석에서 야구를 보실 수 있도록 무릎을 꿇어서라도 동반 1인 해주셔야죠. 동반일은 해드려요. 동반일. 저 혼자 오면 좀 그렇잖아요. 무릎을 꿇어서라도 제가 따내겠습니다. 지금 두런두런을 키우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돋보이고요.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팬들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두런두런이 그렇죠. 홍보팀이 열심히 머리를 맞대서 잘 안 되고 있다고 지금 너무 서글픈데 기대치에는 안 올라와서 어쨌든 이 팬들이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얻으시고 좀 즐거우시고 뭔가 이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코자 한번 했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뭐 송혜슬 리포터가 하더라도 중간중간 이벤트가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여기 이거요? 아, 여기 괜찮네. 이거 괜찮네요, 진짜. 네. 뭐 지금 앞에 PD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네. 꼭 댓글 달아주세요. 중앙석. 자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포커스 온이 있네요. 네. 방금 F 발음 괜찮았어요? 네, 포커스. 아우 씨. 욕하신 것 같은데? F 말하니까. 아 예. 이번에는 좀 올스타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올스타전 하나만 하고 갑시다. 올스타전. 뭘요? 포커스 온. 아, 포커스. 네. 그래서 뭐 좀 유력한 좀 투표를 해야겠죠? 투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팬들이. 네, 맞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페르난데스 선수 한 명 있더라고요. 네. 이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뽑으셔야 합니다. 뽑아주세요. 아니, 거의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네. 두산이 네. 올스타 최다 배출팀 아니었나요? 그렇죠. 근데 지금 너무 저조합니다. 팬분들께서 정말 열성적으로. 이게 무슨 일인가요? 리그 2위 팀이 제 잘못인가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베어스포 TV에서 네네. 올스타전 맞이 네. 100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선수 이름으로 네. 그 후보에 오른 선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으면 네. 그거를 선수가 직접 뽑고 선수가 뽑은 분께 선물도 드리고 네. 또 영상에도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 궁금한 게 왜 오재일 선수는 그냥 오재일인가요, 수식어가? 아니, 다른 선수들은 뭐 천재, 유격수, 뭐 에이스 뭐 이런 거 붙였는데 오재일은 오재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재일 선수가 창원 가면 창원 여포지 않습니까? 오창원 선수 아닙니까? 오재일인데요. 그래서 이게 좀 누가 좀 뽑혀야 된다고 보세요. 그럼. 일단 지금 실시간 집계 네. 11일 오후 2시 5분 기준이에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SK와 삼성이 지금 아.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이 두산 팬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네. 페르난데스 선수 혼자 지금 지명타자 부분에 있네요. 지금. 네. 그 이영범 선수가 올스타 후보 처음 든 거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꼭 가고 싶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 이영범 선수가요. 네. 충분히 갈만하죠, 이영범 선수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외야가 지금 강백호, 구자욱, 고정욱 이렇게 있는데 네. 지금 두산 외야가 사실 아이돌인데 네. 아이돌이 네. 두 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요. 두산에. 정수빈, 박건우 이렇게 두 명이나 있는데 지금 또 홈런한 김재환 선수 지금 안 뽑히고 있고 30대가 돼서 그러나 아이돌이? 올해가 딱 30이죠. 30살? 네. 네. 30대가 어때서요? 30대. 20대만 선수입니까? 근데 뭐 우리 정수빈 선수랑 박건우 선수 워낙 동안이라서 그러니까요. 예, 아직도 뭐 20대 같아요. 두산 팬들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네, 아무튼 뭐 저희 선수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올스타 무대가 지금 꿈의 무대인 선수도 있고 또 팬들과 만나는 장소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선수들 많으니까 많이 뽑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1분 드립니다. 저 이런 거 별로 체질 안 맞는 아, 것 같아요. 오늘 과장님은 어떻게 네. 첫 방송인데 첫 방이셨죠. 아유. 어떠셨나요? 마지막 방송이죠. 첫 방이 아니라. 사실은 한 과장님을 섭외하려는 노력이 많이 있었어요. 워낙 유능하신 분이라서 아, 아닙니다. 저는 네, 이제 출연료 협상 나눠가지고 지금 이제서야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이제 댓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시 나오지 말라는 의견이 많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만약에 대박이 나면은 또 출연해 주실 거죠? 일단 여기 몇 분 다나 보고. 아 여기 그죠 여기가 여기에 사활을 걸었군요. 근데 그게 진짜 여기가 안 달리는 게 우울한 게 이게 진짜 그 중간에 끈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영상이 올라오고 1시간 안에 아무것도 안 달리면 그게 나는 그런 참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병가 되는 낼 거예요. 우리끼리 나 혼자 떠든 거야 이거. 뭐 아무튼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뭐 사실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그렇죠. 준비를 많이 못했죠. 막 네. 대본을 막 밤 12시가 다 돼서 보내셨더라고요. 그 시간엔 사람은 자요, 보통. 네. 뭐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정말 저렇게 말씀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아무튼 뭐 저희가 앞으로 좀 팟캐스트도 좀 더 재밌게 송혜솔 리포터가 하든지 뭐 다른 뭐 과장님이 하든지 누가 더 들어오든지 좀 재밌게 팬들에게 더 많은 상품을 드리면서 좀 나중엔 좀 라이브 방송도 하고 또 선수도 뭐 유희관 선수가 좀만 얘기하면 나올 것 같죠? 네, 제가 유희관 선수한테 요청을 드렸더니 뭐 전화 출연도 괜찮고 목소리 출연도 괜찮고 아니면 뭐 전반기 끝나고 한번 나갈까라고 하셨어요. 네. 뭐 선수들이 뭐 확정은 아닙니다. 이 경기력에 지장 받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좀 섭외를 해서 좀 팟캐스트 좀 재밌게 꾸며 보겠습니다. 네. 뭐 오늘 방송은 그럼 선수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네. 여기가 중요합니다. 아 그쵸, 여기 여기가 진짜 중요. 여기가 그래야 선수들이 많이 보는구나. 막 진짜 하고? 댓글에 막 여기 막 그리고 이제 딱 나오는 거죠, 선수들이. 추첨을 통해 하는 상황이 좀 발생하고 뷰가 있어야 선수들 오늘 그게 있죠. 이 방송 제목이 리뷰 앤 그거잖아요. 네. 리와인드인가요? 리와인드 앤 패스트 포워드. 포워드. 네. 요번 방송 제목은 여기를 찾아보세요. 오 괜찮은데요? 조금 옛날 감성 같긴 하지만 그래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를 찾으세요. 전 뭐 옛날 사람이니까. 그럼 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 자 그러면 6월 11일 두산 베어스 리와인드 앤
느끼해요. 뭐라고요? 제목이? 패스트 포워드. 패스트 포워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